네, 안녕하세요. EDB 코리아의 이강일입니다. 혹시 이전 세션 남년 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김동겸 님께서 파트너 정책, 대표 파트너 업체 간단히 소개 요청해 주셨거든요. 현재 저희 지금 파트너 정책은 저희랑 어그리먼트를 맺은,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맺은 파트너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표 파트너 업체는 이제 락플레이스, 다원 CNS, 이레 IDS, 그루기술, 에스코어, 클라우드 오비스, 그리고 에즈얼 플러스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타임게이트, 올해 새로 조인한 타임게이트 이렇게 계시고, 신규로 파트너 등록이나 계약을 희망하시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랑 디스커션 하시면 신규 파트너 등록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 EDB 정책과 제품에 대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B 영업을 위한 핵심 정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사례는 특별히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이파스를 도입을 할 때 어떤 영역에 어떤 프로젝트에 도입했는지 말씀드리는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고객 사례를 저희가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DB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PostgreSQL은 DB 그 이상의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인프라 쪽,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쪽에 PostgreSQL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가 높은 데이터베이스에 MySQL 다음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도 레디스 다음으로 2위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nis.com이 발표하고 있는 인기도를 보더라도 저희가 2016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국내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GS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1등급으로 획득을 해서 지금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dbns.com이 매년 발표하는 그 해의 데이터베이스에 3년 연속 17년, 18년, 20년 선정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러한 시장의 글로벌한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고 많은 고객들이 DB를 전환하거나 도입 검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PostgreSQL을 고려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런 PostgreSQL은 계속 성장을 할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용이 되는 고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업무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운영되는 시스템의 환경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고객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고객이냐, 또는 신규 개발 업무를 위한 고객이냐, 또는 기존의 인프라 부분들을 리플랫포밍해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고객이냐 하는 그 고객의 다양성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등재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냐,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업무냐에 따른 다양성을 지원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운영되는 환경도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버추얼, 그리고 최근에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소스 코드의 수정 없이 그대로 이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큰 장점으로 지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고객 업무 환경의 다양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PostgreSQL이 상당히 유연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그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 제품 사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5,300, 400고객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고객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 300명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저희랑 계약을 맺으신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91% 정도의 만족한다라는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포춘 500 기업 중에는 28%가 저희 고객이십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 중에도 포춘 500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계시는 고객은 전체 40%는 이미 클라우드로 저희 DB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PostgreSQL 커뮤니티 창립자 두 분이 저희 EDB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300명 이상의 PostgreSQL 엔지니어 중에 26명이 커뮤니티 공헌자 및 커미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 보시는 아마 낯익은 얼굴들이 계실 거예요.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박사는 이 PostgreSQL이라는 프로젝트를 74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현재는 저희의 고문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브루스 맘지는 이 PostgreSQL 커뮤니티를 창립하신 코파운더시고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분의 미션은 PostgreSQL 커뮤니티에 대한 부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커뮤니티들하고의 지속적인 커넥션을 하고 계시고 국내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커뮤니티 유저들을 위한 그런 세션이나 기술 토론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피터라든가 로버트 하스 이 두 분이 이제 핵심 커미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이먼 릭스 이분은 세컨 쿼드런트의 창립자이신데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저희의 또 주요 멤버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PostgreSQL을 창립하고 리딩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발전과 EDB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큰 그 특징이자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PostgreSQL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도 상당히 프리한 라이센스이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에서 가져다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국내에서는 비트나인의 그래프DB라든가 해외는 네티자, 그린플럼도 다 PostgreSQL 기반으로 재개발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가져다가 기술 지원 서포트를 하는 국내 인젠트와 같은 업체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그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PostgreSQL ORG에 공헌하고 있는 각 기업 레벨에서의 평가에서는 저희가 전체 약 30% 정도 공헌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0%의 공헌도라고 하면 PostgreSQL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PostgreSQL을 소유하거나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 상생하고 좋은 기술들을 나누겠다는 의미에서의 공헌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B가 PostgreSQL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장성을 갖추고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자는 거죠. PostgreSQL이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검증이나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EDB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EDB는
커뮤니티 버전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완성된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완성된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을 시장에 최대한 빨리 진입시켜서 비즈니스로 전개를 하자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버전에서 신규 버전이 발표가 되면 대략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동일한 버전의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제품을 릴리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저희는 PostgreSQL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광신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커뮤니티에 풀타임으로 활동하시는 26분도 같이 저희 EDB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 혁신성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요. 이러한 그 인정된 부분이 가트너나 포레스터도 평가를 높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2020년도에 세컨 쿼드런트를 인수하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좀 더 엔터프라이즈다운 제품으로 재개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오픈소스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기존의 고객들, 기존의 DBA 분들이 또는 개발자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거나 우려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지금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데브옵스 매니저라든가 아키텍처 리더라든가 IT 디렉터, DBA 분들, 개발자분들의 맞춤형 교육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러한 교육 과정들이 대부분 영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저희 전문 파트너 또는 저희 EDB 코리아의 엔지니어 분들이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파트너분들 또는 고객분들 중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육 과정을 셋업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 사례는 특정 고객보다는 각 고객들이 어떠한 분야의 이파스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이죠. 기존에 상용을 쓰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잠재적인 비용 증가, 이러한 부분들, 또 라이센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파스로 전환하는 고객들이 상당 부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오라클의 호환성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러면 검증된 전환 부분을 하기에는 기존의 DBA나 개발자분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교육 기간 동안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한번 파일럿이나 시범 서비스 형태로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뉴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적용하시는 부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라클 호환 신규 애플리케이션 다 검증이 되면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적용해보자,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적용하든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중첩이 되거나 하나의 절차 이관 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오라클에서 상용해서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 기반의 저희 이파스로 적용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적용 업무 분야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매년 메이저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최대한 오라클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렬 처리라든가 파티셔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고 추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위한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검증이나 이후에 서포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오라클에서
전환했던 사례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물산, 그리고 만도 교보문고, 그 이외에도 대략 저희 고객 중에 한 3분의 1 되시는 정도의 수가 먼저 오라클에서 전환하기 위해서 이파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오라클에서밖에는 전환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마이그레이션 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MS SQL에서 이관했던 사례, 그리고 DB2에서 이관했던 사례, 그다음에 사이베이스에서 이관했던 사례, 이러한 상용에서 이관했던 사례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오라클이 아니더라도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저희 이파스를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그 주기나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따라서 PostgreSQL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SQL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 그리고 컨테이너 JSON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런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나 개발 기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 이제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국내는 포스코, GS 리테일, 현대카드 3사,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지속적으로 이파스를 적용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분들도 오라클에서의 전환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 애플리케이션부터 적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쪽, 아까 저희 남유현 이사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공공 쪽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저희가 많이 인바이트 되고 검토가 돼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소스 코드 재수정이 없이도 클라우드로 그대로 이관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 기반의 컨테이너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이관 부분, 운영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잡성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 부분이 또 세 번째 적용 업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세 가지 적용 분야를 저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요. 가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저희 EDB 영업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퀄리파이, 그리고 디스커버리, 밸리데이션, 컨센서스, 그리고 윈, 그리고 석세스, 멀티네이션, 그로스 5단계인데요. 퀄리파이는 먼저 고객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고객 페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대부분 이 퀄리파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SDR이 아웃바운드 콜을 하거나 또는 고객이 인바운드 콜을 해주시거나 영업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고객의 이슈가 있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한 분석 단계에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단계, 즉 고객의 의사결정 절차 기간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키맨인지 어떤 임원이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고요. 그 파악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어세스먼트, 오라클 전환이 필요하면 오라클 전환에 대한 어세스먼트,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면 기술에 대한 검증 절차, POC,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단계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저희 EDB에 대한 가치 전달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POC나 전환을 위한 검증이 실제 엔지니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밸리데이션 절차가 꽤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라클 호환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대략 길면 2주, 짧으면 1주 내에 얼만큼 오라클과 호환되는지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리포트까지 나오는 때. 그리고 POC 부분은 물론 고객이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그런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짧게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POC가 진행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가치 검증 단계가 완료가 되면 실제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계약이라든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번 그 저희 제품을 어답션 하셔가지고 디플로이먼트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확장을 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고객분들도 한번 파일럿이든 POC든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검증이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오고 계세요. 따라서 영업분들은 한번 저희 고객이 되신 분들, 고객분들한테 또 어떤 업무의 적용이 또 확장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익스펜션 비즈니스, 확장 비즈니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5개 영업 단계별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저희가 함께 전달해야 될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골입니다. CIO 레벨, C레벨이라든가 팀원들은 항상 고민하는 분이 바로 어떻게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맞습니다. 인프라의 데이터베이스가 소요하는 비용이 전체 인프라 운용 비용의 4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DB가 그러한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국내에 확보가 있는 다양한 고객 사례를 레퍼런스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함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런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유즈 케이스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에 대한 경험입니다.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발빠르게 제품에 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포스트그레 SQL의 다양한 이머징 기술들 또는 그런 경험들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함으로써 좀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고객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이파스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한 번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고가용성이 필요하죠. 고가용성의 3.9, 4.9, 심지어 5.9까지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도 물론 튜닝이 이슈이긴 합니다만 저희 전문 튜닝 잘하시는 분들이 파트너에 포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튜닝을 통해 가지고 성능 향상도 거의 오라클에 버금가게끔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경험상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보통 오라클 같은 경우는 DB링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DB링크 환경을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고객의 경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 기술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엔지니어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DB링크와 유사한 기능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단계의 영업 절차 가이드 내에 이러한 핵심 포인트들을 그때그때 전달하시면 고객으로부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2021년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EDB 포트폴리오는 소프트웨어, 서포트, 서비스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소프트웨어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서브스크립션이기 때문이죠. 즉 서포트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이고 파트너 분들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항목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로는 커뮤니티 버전, 세컨 쿼드런트에 해당하는 익스텐디드, 그리고 오라클 호환성을 갖고 있는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드, 그리고 이 제품들을 서포트하는 오픈소스 툴들, 그리고 EDB가 개발한 EDB 포스트그레스 툴들, 이렇게 5가지를 포함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툴이 있는지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Foreign Data Wrapper, DB링크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죠. 옴니DB, PG 어드민 관리 툴,
바맨, 예, 백업 툴, PG 바운서 커넥션 풀 툴, PG 풀 마찬가지로 커넥션 풀 툴, 포스트 GIS 제가 볼드체로 한 이유는 국내 이러한 기능 때문에 EDB PostgreSQL을 찾는 고객들이 또 계세요. PostGIS는 즉 GIS 솔루션,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GIS 솔루션하고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ostGIS를 전문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GIS 솔루션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또 저희랑 같이 코업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뭐 LH공사라든가 LX라든가 그 밖에 GIS 솔루션을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고객들은 잠재적으로 저희 고객이다. 저희랑 협력할 수 있는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업 앤 리커버리 툴들. BDR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일로우 매니저,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마이그레이션 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픈소스 툴, EDB 포스트그레 툴로 분류가 되고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번들되어 있습니다. 번들돼서 지원을 함께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DB만 샀는데 이런 툴들이 함께 따라온다? 얼만큼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포트입니다. 물론 서포트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보유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케어팩이라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엔지니어가 바쁘시거나 또는 엔지니어 보유가 미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EDB가 제공해주는 서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ostgreSQL 테크니컬 서포트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클라우드 DB 서비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이 DBA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리모트로 DBA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는 한 번도 이 서비스 계약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웨이브에 오픈돼서 물론 VPN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웨이브에 오픈이 돼서 제3자가 DBA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리모트 DBA는 국내 실정이랑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가 해외에서는 많이 계약을 맺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고객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벤더의 엔지니어가 아예 데디케이션 돼서 서포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세미나도 하고 기술 트렌드도 와서 가이드를 좀 해주고 제품 로드맵도 설명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아예 전담 엔지니어를 템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죠. 그래서 시작하는 고객, 최적화를 위한 고객,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한 부분,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 교육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제품, 즉 상품으로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고객이랑 상담을 하실 때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같이 이러한 서포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체 저희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 거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저희가 제품을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변경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플랜, 스탠다드 제품인 경우에는 스탠다드 플랜, 엔터프라이즈는 엔터프라이즈 플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 이렇게 네 가지 플랜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플랜은 말 그대로 PostgreSQL입니다. 고객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PostgreSQL을 전문가한테 지원받고 싶어 라고 할 때 PostgreSQL도 저희 플랜으로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스탠다드 플랜은 커뮤니티 플랜에 저희 앞서 말씀드린 EDB 포스트그레스 툴들, 즉 EDB가 개발한 툴들을 번들링을 해서 제공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스탠다드 플랜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가용성 솔루션, 백업 리커버리, 관리 툴, 전환 툴,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PostgreSQL만 필요해라고 하시면은 커뮤니티 플랜으로 제안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라고 하시면 스탠다드 플랜으로 제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는 오라클 호환성이 좀 필요하고 오라클에서 전환이 필요한 업무야 라고 하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제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 우리는 초고가형성인 BDR 기능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 해당하는 플랜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플랜은 고객이 운영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코어 수 곱하기 서브스크립션 기간으로 견적을 하셔서 제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 수는 최소 8코어입니다.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모두 최소 8코어 이상 돼야지만 저희가 견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8코어 이하인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3년짜리 멀티이어로 제한을 하시되 부득이하게 8코어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본사의 승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한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8코어 이상 제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내에서 포스트에스큐엘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포스트에스큐엘인 거고요. 익스텐디드는 저희가 세컨 쿼드런트를 인수하면서 고급 복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익스텐션이고요. 그리고 EDB 포스트레스 어드밴스 서버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오라클 호환성을 탑재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은 아무래도 최고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성능, 확장성, NoSQL 지원하는 부분, 커뮤니티 드리븐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러한 영역 때문에 커뮤니티 제품만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계신데, 문제는 이러한 기능 특징 이외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오라클 호환성 없죠. 기술 지원 서포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버그, 패치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서브스크립션도 플랜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텐션은 BDR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통한 복제 요구 사항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익스텐디드로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드밴스 서버는 이제 저희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 즉 EPAS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라클 호환성, 그다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발자나 DBA의 생산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EDB 포스트 어드밴스 서버 EPAS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능 툴, 아까 제가 간략하게 툴들 말씀드렸죠. 백업 앤 리커버리, 고가용성, 관리 툴, 마이그레이션, 레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6가지가 핵심 기능과 툴인데요.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에는 다 번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커넥터, 커넥션 풀링, DB 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포린 데이터 래퍼,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기능으로 번들되어 있고요. 보안 향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패스워드 폴리시 매니지먼트, 어디 컴플라이언스, 코드 프로텍션, EDB SQL 프로텍션, 데이터 디텍션, 버추얼 프라이빗 데이터베이스 이런 보안 향상 기능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러면 DB 접근 제어, DB 암호화 이런 부분들 서드 파티랑 또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이제 서드 파티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하고의 호환성은 거의 99% 다 호환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포스트리 SQL하고 호환되는 제품은 이파스랑도 호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기능도 타 상용 대비 크게 뒤지는 부분 없고요. 다만 오라클의 TD와 같은 보안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TD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로드맵상에 나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포트 서비스 트레이닝 말씀드릴게요. EDB 서포트는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플랜과 그 해당하는 플랜을 적용할 DB의 코어스, 그리고 이 플랜을 사용할 기간 12개월 이상입니다. 연간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제안을 해서 고객이랑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랜은 저희가 크게 프리미엄 서포트, 프로덕션, 베이직 서포트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원 레벨에 따라서. 사실 지원 레벨은 앞서 남여사님이 말씀 주셨던 SLA와 보통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펜을 잠깐 쓰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션 서포트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플랜과 서포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화를 할 때 그럼 스탠바이 또는 DR 쪽은 엔터프라이즈의 베이직 서포트로 보통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서포트와 베이직 서포트 두 가지 서포트 품목으로 제안을 하죠. 아마도 요거는 기존 파트너 분들은 과거의 엔터프라이즈 플랜, 웜 스탠바이 플랜으로 각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나중에 프라이스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직 서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로덕션 서포트의 50%에 대한 소비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직 서포트는 24/7이 아니라 10-9 업무 시간에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프로덕션 서포트만 제한 가능하고요.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는 프리미엄, 프로덕션, 베이직 서포트 제한 가능하고요.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프리미엄과 베이직 두 가지만 제한 가능합니다. 즉, 각 플랜별로 서포트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표는 나중에 저희가 공유해드릴 가격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프리미엄 서포트는 언제 제한합니까? 바로 고객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24시간 내에 응답과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경우엔 프리미엄 서포트로 계약하고 제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 플랜은 프리미엄 서포트는 24/7, 프로덕션 서포트는 24/7인데 표준 지원, 베이직 서포트는 10-5 개발 및 테스트 DR 쪽에 적용해서 제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 데디케이션 돼 있는 엔지니어가 주기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고객의 스킬업, 그리고 고객의 시장 동향, 이런 부분들을 리딩해서 고객이 스킬업 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제안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소비자가는 템 하나를 제한할 때 소비자가 대략 7만 불, 7천만 원, 환율 빼고 7천만 원 정도 제한되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공급되는 가격은 거기에 할인율 적용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파트너분들이 고객한테 제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기존 파트너분들은 저희가 세일즈 머티리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쇼패드의 계정을 오픈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패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네이블먼트, 그다음에 시작할 단계, 마케팅 컨텐츠, 그다음에 프라이싱 관련된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쇼패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서 스터디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영문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라고 하신 분은 저희한테 요청 주세요. 그럼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글화된 다큐멘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